아, 예, 안녕하세요. 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이론 강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실험 할 때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요거 연결하실 때, 센서 요거 연결하실 때, 그 와이어 있죠? 요 와이어? 요 와이어가 이 한쪽은 그 피메일 타입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메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키트 안에 보시면 이런 와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은 메일 타입이고 이쪽은 피메일 타입인데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빨간색은 5V, 검정색은 0V, 나머지 두 개는 뭐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그 이 얘기예요. 오늘 할 얘기는 16비트, 32비트, 64비트 컴퓨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는 전부 노트북 데스크탑, 전부 64비트 컴퓨터거든요. 근데 64비트 컴퓨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요거 잠깐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그냥 보시면 그 인텔이 만든 주요한 프로세서, 그죠? 그거를 이렇게 그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건데, 어, 4비트 컴퓨터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8비트 컴퓨터를 출시했고, 그다음 16비트, 제 컴퓨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산 컴퓨터가 요 286 기반 16비트 컴퓨터였고, 그다음 386 32비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펜티엄 4 프레스캇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프로세서. 그때부터 이제 64비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전부 64비트 기반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일단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아두이노의 요 기다란 막대기 같은 요 칩 안에 있는 칩 그거의 그 설명서, 그 스펙이 이건데 요거 아트메가 328. 요거를 보시면 뭐 타이틀에 이렇게 돼 있죠.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예. 일단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용어부터 저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CPU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CPU, 인텔이 CPU 만드는 회사, ARM도 CPU를 만드는 회사, 그렇죠? x86, 인텔과 AMD가 얘네를 만드는 회사, 그렇죠? 그리고 ARM이라는 CPU를 만드는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고, 그다음에 리스크5도 CPU고, 최근 몇 년에 가장 좀 핫하게 뜨고 있는 어, 뭐 CPU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CPU라는 용어 말고도 또 프로세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인텔 뭐 코어 i7 프로세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이 안에 프로세서 안에 이제 CPU가 뭐 4개 들어가 있고 뭐 8개 들어가 있고 제품에 따라서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말도 또 사용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이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그죠? 아주 작은 뭔가가 들어가서 프로세싱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단어를 좀
굉장히 섞어서 그냥 사용해요. 그러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뭘까?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인제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IoT도 인제 여기에 들어가죠, 많이. IoT 디바이스도. 소형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CPU인데, 프로세서인데 제가 막 섞어서 쓰죠. 프로세서인데 용도가 뭐냐면 컨트롤 용도예요. 뭔가 이렇게 계산을 막 굉장히 헤비한 계산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DNN 딥 뉴럴 네트워크 많이 배우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 계산량이 많거든요. 곱하기 더하기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고성능 이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GPU를 많이 사용하시죠? GPU가 그런 그 계산이 많이 필요할 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컨트롤 용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V 우리가 볼륨 조절할 때 리모컨 사용하잖아요. 버튼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볼륨이 내려가고, 채널 바꾸고 싶고 프로그램 가이드 보고 싶고, 세탁기 뭐 버튼 누르면 하샤죠. 제가 잘 사용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버튼 누르면 타이머 세팅하고, 저 버튼 누르면 또 인제 뭐 시작하고 쿠킹 시작하고, 그런 간단한 인제 컨트롤 용도. 우리가 그런 걸 컨트롤한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고성능 CPU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간단한 뭐 컨트롤 기능만 제공을 하면 돼요. 네, 그런 의미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가 되면 이거는 좀 소형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작은 CPU, 고성능 CPU가 아니라 저성능 작은 CPU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렇고, 얘가 지금 8 bit이에요. 8 비트. 8 비트 프로세서 CPU가 뭘까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미. 다시. 예. 지난번에 요거를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 드렸는데, 이게 인제 우리 컴퓨터 CPU 내부를 아주 간략화한 블락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컴퓨터는 세 가지 부품, 그죠? CPU와 메모리와 IO 장치로 구성된다고 했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CPU와 메모리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CPU 내부 구조, 아주 진짜 간략화한 그 CPU의 내부 구조인데, 사실 요거의 동작만 이해하시면 한 70-80%는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0-80% 컴퓨터의 동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CPU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CPU 내부에 있는 그 메모리,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요 용어 때문에도 또 갑자기 무서워지는 져 갖고 좀 그 여기서부터 탁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작은 메모리예요. CPU 내부 안에 있는 작은 메모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 메모리에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드와 데이터. 그죠? 요게 인제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이 코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코드. 그죠?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데이터가.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 그죠? CPU가 이해하는 코드. 그게 인제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레지스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CPU 내부에 있는 작은 메모리인데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작냐면 어 그냥 제가 요즘에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 하는 리스크5라는 CPU를 예를 들면, 지금 요게 32개
32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밖에 없어요. 각각은 32비트. 32개 데이터니까 요거 32개. 32개 곱하기 32비트. 32비트 하면 요거는 4바이트. 곱하기 4 하면 128바이트. 128바이트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메모리죠. 근데 이게 왜 있냐, 사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여기 있는 걸 일단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이제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포넌트. 그거를 우리가 ALU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리스매틱, 사칙 연산, 어리스매틱, 그 다음에 어리스매틱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것들. 로지컬. 로지컬은 AND 연산, 뭐 OR 연산, 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그런 연산들. 그러니까 어리스매틱 연산과 로지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 모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얘한테 보내줘요. 그럼 얘가 뭔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여기다 저장하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컴퓨터예요. 근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3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데이터 갖고 오면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여기다 저장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하고 또 계산해서 저장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코드가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일단. 그리고 계산해. 결과는 또 저장해. 그다음에 여기 있는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와. 또 계산해. 그다음 저장해. 뭐 그런 것들. 예, 컴퓨터의 동작은 그런데 8비트, 16비트, 32비트 컴퓨터의 의미는 뭐냐? 이 CPU에서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이걸 보시면 좀 전에 이거는 지금 32비트 CPU를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를 보시면 요 하나의 레지스터가 32비트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32비트, 32비트,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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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바이트 데이터를 32비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요. A는 equal B 플러스 C 각각이 32비트라고 하면 32비트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리에 B와 C가 있어요. 이게 B고 메모리에 C가 있어. 얘를 명령어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인스트럭션 명령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 더하기 명령어, 그다음에 메모리에서 읽는 명령어들 이런 것들. 코드는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 컴파일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명령어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갖고 와. 아, B가 이제 로딩이 됐어. C도 이 명령어에 따라서 갖고 와. C가 로딩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라고 하려면 요 명령어에 따라서 B를 내보내주고 C를 내보내줘. B, C. 결과 B 플러스 C를 저장하고 어딘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해야 돼요. B 플러스 C. 그게 이제 A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A 자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32비트 컴퓨터 그거의 의미는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보시면은 ALU가
이게 지금 32비트. 왜냐면 여기 32비트를 읽어야 되니까. 결과도 32비트. 그러니까 요 놈은 ALU라고 하는 놈은 32비트 데이터 두 개를 받아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내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CPU 내부에서. CPU 내부에서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가 요 32비트 아키텍처 CPU 그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CPU 내부에 모든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데이터 패스. 전공에서는 데이터 패스. 요게 다 데이터 패스거든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데이터 지나가는 길. 데이터가 저장되는 요 레지스터, 메모리 각각 저 32비트. 그 데이터 패스의 크기가 요거의 의미예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데이터 패스가 32비트 기반으로 돼 있는 거죠. 32비트. 그래야 32비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 고속도로 비교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2차선이 뚫려 있는 거야. 32차선이. 그러니까 32개의 차가 동시에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32비트. 8비트 CPU에서는 8차선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8비트 데이터. 하나의 레인에 한 비트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30, 제가 표시한 거는,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전선, 미세한 전선, 32개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슬래시로. 왜냐하면 32개 이거 언제 그리고 있어요, 이걸. 그죠? 너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어, 선이 있는데, 그거는 32개의 선이다. 각각의 선에는 디지털이니까 0 또는 1, 0 또는 1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갈 수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0과 1의 의미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0볼트, 5볼트 그거니까. 선이 이제 0이 됐다가 5볼트가 됐다가 그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서는 그 8비트 CPU에서는 요게 우리 아두이노는 8비트니까 이것도 전부 8비트. 요 이름은 다르겠죠? CPU마다 요 레지스터, 요 이름들은 전부 달라요. 인텔 CPU, 암 CPU, 리스크5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죠? 8비트. 그다음에 얘도 8비트. 전부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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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8차선이 뚫려 있는 거예요. 8차선. 8차선 뚫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8비트 아키텍처 그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32비트 CPU는 32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요 레지스터. 요 각각이 32비트. 그 다음에 32비트 크기의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데이터 패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요거. 그래서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요 ALU. 요게 컴퓨터에서 모든 계산을 다 하니까 CPU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연산들, 사칙 연산, 그다음에 로지컬 연산, 엔드 연산, 오어 연산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줘야지. 뭐 데이터를 줘야지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B, C 이런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는
32비트. 저희에서는 16비트 CPU에서는 요 N의 크기 16비트, 32비트 CPU에서는 32비트, 64비트, 64에서 64비트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만 딱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이거와 이제 우리 프로그램과를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럼 무슨 프로그램 할 때 무슨 영향이 있는 걸까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안 배웠지만 C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C 프로그램. 뭐 아두이노하고도 비슷하죠. 신텍스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는 ABC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ABC. 근데 이걸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unsigned long. 그 데이터 타입이 뭐를 의미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아두이노에서도 우리가 요, 예, 아두이노 이걸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래밍에 보시면 30 변수 42페이지 42페이지 정도. 네, 요런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지금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얘기해요. 데이터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예를 들면 어 int A 이렇게 이걸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해 막 영어로는 variable 변수 말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이 A 이 값이 막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변하게 하죠. 딱 고정되면 뭐 상수면 그렇게 선언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 이거를 이걸 데이터 타입. 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 인티저. 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왜 선언했냐면 인티저, 정수를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요 변수에 예를 들어서 A는 뭐 초기 값은 1 이렇게 정수를 여기다 저장하기 위해서 정수를 좀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요 변수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그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유한해요. 8비트, 32비트, 64비트를 갖고 데이터를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수는 표현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레인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값의 범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티저의 경우는 2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면 컴퓨터는 2바이트만 사용한대요. 2바이트. 그러면 비트 수로 표현을 하면 좀 편하죠. 16비트.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한계, 레인지는 얼마나 될까? 그게 우리 그때 이거 한 거죠. 이진수 할 때 요거 있죠.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수의 어, 가지수? 가지수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의 16승. 쉽게 너무. 쉬우죠. 2의 16승계의 다른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수로 굳이 제가 쓰자면 몇 개만, 어, 16개, 그렇죠? 4개씩 끊어서 쓰면 좀 보기가 그나마 좀 낫죠. 이진수는 쓰기 쉽지 않지만 가장 작은 수는 전부 다 0일 때 16개가. 16개가 가장 큰 수는 전부 1일 때. 그죠? 요 사이에 이걸 포함해서 전부 2의 16승계의 가지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변하면 요 1을 다 0. 다 0이면 요건 0이고 요거는 1이고 얘는 뭐야? 2의 16승 빼기 1. 양수로. 2의 16승 빼기 1하면 뭐 제가 감이 안 오니까 요거를 저렇게 표현하면 지금 저걸로 저거 3, 2, 7, 6, 8 곱하기 2 하면 얼마인 거예요? 6, 5, 5, 3, 6, 이거든요. 빼기 1하면 6, 65,535. 이렇게 여기까지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겠죠? 제가 다시 3, 2, 7, 6, 8 곱하기 2, 6, 5, 3, 6.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티저라는 거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다시 여기 보면 얘는 양수와 음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려는 용도이기 때문에 인티저라는 거는 어, 3, 2, 7, 6, 8. 좀 아까 좀 그 수가 나왔죠? 요 3, 2, 7, 6, 8. 요거의 절반. 0부터 생각하면 양수로 6, 5, 5, 3, 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사이수를 근데 지금은 음수까지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요 절반 또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요게 어, 반으로 나누면 3, 2, 7, 6, 8이 아니라 7, 2에 15승 빼기 1. 그다음 마이너스 3, 2, 7, 6, 8. 요거는 2에 15승 마이너스. 요 수. 요 레인지 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 표현하고 싶으면 요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 음수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어, 음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컴퓨터가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런 변수를 사용하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를 더하기를 했는데 A 더하기 B를 했는데 만약에 얘보다 커지면 어떡할 건데요? 얘보다 크면 어떡할 건데? 두 개의 수를 더했는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 얘보다 크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얘기를 해요. 오버플로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왜냐면 컴퓨터는 유한계의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더하기를 계속 더하기 하다 보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버플로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은행에서 업무 보실 때는 그런 뭐 숫자들을 많이 사용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바이트 데이터 타입, 인티저, 쇼트, 롱 요런 거에 따라서 컴퓨터는 1 바이트, 8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인티저로 변수를 선언하면 이 2 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쇼트를 사용해도 2 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롱은 4 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아두이노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는 인티저라고 하면 그 음수까지도 표현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unsigned라는 걸 앞에다 붙이면 unsigned int 그러면 양수만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것처럼 0 부터 요거까지. 그럼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음 네. 그렇게 해 놓고 요걸 인제 다시 보여드리죠. 지금 8 비트 뭐 그런 32 비트 컴퓨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 다시 설명을 드리면 ABC라는 변수를 요런 그 데이터 타입 unsigned ABC는 unsigned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0 혹은 양수. 그리고 long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ABC가 64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이 돼요. 64 비트.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A에는 굉장히 큰 값을 assign 했죠. "너 얘를 저장해." 1, 2, 3, 4, 5, 6, 7, 9 뭐 요렇게. 그래서 굉장히 큰 값, 32 비트를 넘어가는 값. 이게 8 개면 16 진수 8 개면 32 비트. 그죠? 그다음에 그 더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큰 값을 이렇게 어사인하고 더하기를 시켜. 그러면 64 비트 컴퓨터에서는 얘를 한 번에 연산할 수가 있어요. 그 64 빛 그리고 다시 A, B, C라는 게 64 빛을 사용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 CPU에 다시 구조를 간략화된 구조를 그리면 ALU가 있고 64빛 컴퓨터는 레지스터 모든 게 다 64 빛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패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64 비트를 저장할 수 있고 각각이 그다음에 걔를 읽어서 처리하고 저장하니까 지금 저기서 C는 A 더하기 B 했잖아요. 지금 요 각각이 64 비트로 표현이 돼. 64 비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컴퓨터는.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이 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롱. 그러면 이 CPU에서는 64 비트 2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지. 한 번이라는 거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클럭과 연관이 돼요. 이게 지금 1 기가헤르츠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클럭 요 요 시간이 얼마냐면 1 기가헤르츠면 주기 얘가 1 나노 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요게 그쵸? 프리퀀시 얼마나 프리퀀트하냐라는 걸 뭐라 그랬죠? 요 t가 얼마나 프리퀀트하냐, 얼마나 자주 있냐. 10억 개 있다는 거지. 1 빌리언 개. 10의 구승. 요게 1초 안에
1초 안에 10억 개 있다는 거예요. T가 10억 개. 그리고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이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는 ALU가 한 번에 하고 그건 요 시간 안에 한 클락 안에 한 번에 그냥 확 해버리는 거지. 한 번에. 근데 만약에 그렇다는 의미고 그러면 만약에 요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옛날 20년 컴퓨터 32비트, 20년 전 컴퓨터 32비트 컴퓨터에서 일단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뭘 하라는 거냐면 64비트 데이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컴퓨터가 32비트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어, 한 번에.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더하기 두 개 하면 두 번 하면 돼요, 더하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AB, A가 64비트, B도 64비트. 얘를 반 나눠서 아래쪽 먼저 더하고 32비트. 그 다음에 위쪽을 더할 텐데 이제 요걸 고려해야죠. 우리가 더하기 할 때 아래에서 넘어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고려해서 더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더하기를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시간이 그다음 두 번째 또 더하기를 하고 두 배 시간이 걸리죠.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니까. 예. 음,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어, 뭐 지금 이거는 그 좀 C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지금 아두이노하고 그 연관을 좀 지워드리기 C 프로그램이 그 64비트 컴퓨터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는 실험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이거는 요쪽을 보시면 돼요. 어, 이 서플리멘터리 실험 파워포인트 이거를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요. 음, 여기 요거요. 여기도 비슷한 게 있죠. 그 8비트, 16비트 요 아키텍처 그에 대한 실험 간단한 뭐 아두이노에서 테스트 한번 해본 건데요. 지난번처럼 그 환경 설정을 하고 지난번에 하셨으면 뭐 하실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거예요. 요거를. 실행할 게 아니라 요게 어떻게, 어, 컴파일러가 지금 제가 더하기 하는 그 코드를 4개를 해놨는데, 더하기, 요, 이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C, A, CB는, CC는 차 타입, SA는 쇼트 타입, IAN은 인트 타입, 롱은 얘네들은 롱 타입. 그렇게 해서 각각을 그냥 더하기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지저분한 게 붙어 있는 게 있죠?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추가해 준 이유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딸랑 써버리면 컴파일러가 좀 영리해 갖고 이 그냥 다 날려버려요, 얘네들을. 왜 날려버리냐면 CC 결과, SC 결과, IC 이 결과를 다음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프린트 하긴 하는데 또 요거 CA, CB 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날려버리지 않게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어, 일부러 그냥 그 앞에 좀 코드를 붙인 거예요. CA, CB는
뭐 디지털 밖에서 입력되는 값이다. SASB도 밖에서 입력되는 값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러가 요 날려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과를 그냥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 코드가 요거 똑같은 코드거든요. 그래서 셋업에 그냥 뭐 이 1번 핀, 2번 핀 요 동작 그 인풋으로 선언했고, 그다음에 UART는 115,200으로 세팅했고, 데이터 통신을 1초에 115,200 비트 주고받겠다. 그리고 요걸 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요 더하기 하는 연산이 어떻게 변환됐을까? 왜냐하면 지금 8비트 CPU잖아요, 아두이노는. 8비트 연산만 할 수 있어. 8비트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 차 데이터 타입은 차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니까 8비트. 요거는 문제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더하기가 돼. 아두이노가 8비트 CPU이기 때문에. 근데 쇼트와 인티저는 2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한대요, 데이터를. 그럼 16비트. 그죠? 근데 그럼 16비트 더하기 16비트를 하는 거야. 얘도 16비트 더하기 16비트. 근데 아두이노는 8비트 더하기밖에 못해. 그러면 더하기 두 번을 해야겠죠? 더하기 두 번. 얘는 LC, LA, LB, LC. 얘는 보면 롱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롱은 4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한대요. 32비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두이노는 지금 8비트, 8비트 연산만 할 수 있는데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면 32비트. 32비트 더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32비트를 4개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첫 번째 8비트, 두 번째 8비트, 세 번째 8비트 이렇게 4개 나눠 갖고 요거 더하기 시키고 두 번째 또 더하기 시키고 또 더하기 시키고 4개의 더하기를 해야겠네요. 더할 때는 또 요거 밑에서 올라오는 놈이 있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컴파일을 좀 하고 컴파일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지금 컴파일을 하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컴파일을 하면 머신 코드 0과 1. 요 지금 코드가 1204 인티저 요거를 컴파일을 하면 0과 1만으로 구성된 우리가 바이너리 혹은 뭐 실행 파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는데 얘는 0과 1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해석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얘를 사람이 좀 볼만한 코드로 다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를 오브젝트 덤프라고 그랬죠. AVR, 오브젝트 덤프. AVR은 이 회사에서 저희가 좀 커스텀해서 만든 그러면 좀 사람이 볼만한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요.
얘를 이용해서 이 코드가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여기 한번 얘를 보시면 여기 저장됐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커맨드 이거를 그리고 요 패스 있죠? 여기로 가야 돼. 저장이 될까요? 안 되나 보네. 제가 매뉴얼하게 갈게요. 앱 데이터 로컬 템프 아두이노 662602 맞네요. 그렇죠? 여기서 dir을 하면 요 elf 지금 12시 54분 그죠? 여기 지금 좀 전에 56분 좀 전에 만들어진 이 코드 elf 바이너리가 생겼어요. 얘를 이제 오브젝트 덤프를 이용해서 avr obj 덤프 이런 옵션을 주시면 소스 코드까지 포함이 돼요. 소스 코드라는 건 이거고 아두이노의 이 소스 코드 요 해당하는 라인이 요 라인이 어떻게 변했나를까지 볼 수 있거든요. 얘를 1, 2 요거 1, 2 이렇게 ELF 이렇게 하면 너무 쭉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죠. 그냥 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요가 리다이렉션이라는 요건데 요거를 해주고 얘를 여기다 저장해 1204 점 덤프에다 저장해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얘를 오픈할 때 저 패스 다큐먼트 C에 유저 요거 그다음에 앱 데이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이걸 써주세요. 앱 데이터 여기 있네요. 로컬 템프 6602 그다음에 120 요거 좀 전에 만든 요 1204 덤프 얘를 그냥 에디터 아무거나 오픈 시켜 주시면 저는 VI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좀 줄이고 서치를 한번 볼게요. CC는 이렇게 됐죠. 보면 요게 요 소스 코드 여기 있죠. 소스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의 더하기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더하기에 몇 개 있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의 더하기 그렇죠? 아마 요 레지스터 R17이라는 레지스터 CPU 안에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아두이노에서는 뭐 이런 R0, R1, R2, R3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두 개의 8비트 데이터를 여기 레지스터들이 전부 8비트이기 때문에 R17, R24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검색해 볼까요? SC 이렇게 됐네요. 보면 더하기 첫 번째는 이걸 보시면 첫 번째는 더하기죠. R28 요거 R24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는 어, 명령어의 이름이 ADC네요. 더할 때 ADC의 의미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두이노 그 CPU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 요거 보려면 요거
검색 ADC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하는데 캐리까지 고려해서 더해라. 아까 우리 이 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놈 그걸 캐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캐리까지 고려해서 더해라라는 거예요. 명령어가. 그 중요한 거는 더하는데, 그죠? 두 번째, 더하는데 ADC 캐리까지 고려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덧셈 명령어가 생성이 됐죠. 왜냐하면 SA, SB가 16비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더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굳이 서치할 필요도 없고, 네, IC equal.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A, IB, IC가 16비트로 표현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더해야 돼. 아래 8비트, 그 다음에 위에 8비트.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지금 요거 32비트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각각의 데이터가. LA, LB, LC.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더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add 하나,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를 고려해서 두 번째 더하기, 또 넘어오는 걸 고려해서 더하기, 또 넘어오는 거를 고려해서 더하기. 그래서 4개의 덧셈 명령어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금 4클락이 걸리는 거죠. 4클락. 얘는 2클락이 걸리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꼭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확인하시고, 확인할 때 어떻게? 여기 AVR 오브젝트 덤프 example 커맨드 이걸 하시면, 그리고 얘를 열어보시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덧셈 하나, 얘는 덧셈 2개, 얘도 2개, 얘는 4개. 예.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요점이 뭐냐면 요 아키텍처에 따라서, 그렇죠? 요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코드, 그리고 프로그램한 그 변환된 코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가 지금 8차선밖에 뚫려 있지 않은데 32대의 차가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대씩, 8대 나 먼저 가고, 두 번째 8대 가고, 8대 가고, 8대 가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아키텍처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그 바이너리에 그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하이 레벨로 코딩할 때는 C나 뭐 아두이노,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그런 걸로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차이를 못 느끼죠. 하지만 컴파일러가 걔를 변환해서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쪼개져서, 혹은 하나로 쪼개져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64비트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8비트 컴퓨터에서는 4개를 쪼개서 하니까 시간이 4배, 같은 클락이라면 시간이 4배가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좀 전에 제가 그 정수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이 정도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컴퓨터는 두 가지의 수를 갖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두 가지의 수를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거든요. 정수와 그 다음에 실수. 그 정수와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정수와 실수.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뭐 약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약속이라는 걸 많이 프로토콜, 그죠? 유아트, 데이터가 되려면 어떤 약속을 갖고, 어떤 약속을
약속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ISQLC 통신을 할 때 어떤 약속에 따라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다음에 아스키 코드도 얘기했잖아요. 헬로 월드. 우리가 문자 H라는 걸 헬로우라는 걸 표현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걔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약속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ASCII라는 약속. 정수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양수는 뭐 그렇다 치고 음수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약속이에요. 이의 보수인데 이의 보수라는 체계에 따라서 실수. 컴퓨터에서는 플로팅 포인트 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실수는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실수를.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예요. 데이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런 정수며 실수며 아니면 그 고객의 정보 같은 데이터.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아스키 코드 혹은 유니코드 그런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거 그런 데이터의 의미를 실제 표현법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